건축가 사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할 것은 고대 건축은 지난 시간에 좀 여러분들 살펴봤죠. 그래서 중세 건축의 초기 기독교 건축하고 비잔틴 건축, 로마네스크 고딕 건축까지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겁니다. 오늘 이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근세,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과제물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건축에 있어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 건축하고 로마 건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고 또 이어서 살펴보면 아테네의 이제 그 폴리스 정경, 여기 이제 파르테논 신전에서 이건 앞에서부터 여러분들 그 황금비라든가 그 다음에 기둥의 양식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고라는 것은 이제 건축 양식에 있어서 광장을 뜻해요. 광장.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 신전의 질서와 조화 건축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건 이제 그 서양 건축사의 그 명칭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기둥이 여기가 되겠죠. 기둥. 이때 부분이 이제 기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오도가 여기 이제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도가 크게 그리스의 기둥의 오도는 이제 세 개 이렇게 있고 복합형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알려진 게 도리아식 오도하고 이오니아식 오도, 코란트식 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위를 이제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그 양머리처럼 되어 있는 게 이제 이오니아식이고 약간 이렇게 꽃처럼 되어 있는 모양의 주두에 있는 여기에 이제 코란트식 오도고 좀 단순한 형태가 이제 도리아식 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주두의 사진을 조금 크로스업해서 보면 이오니아식 오도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죠. 양머리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고대 건축에 이제 아테네에 있는 신전의 한 예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코린트식 오도의 주두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오니아식 오도는 이제 여기서 많이 나타나고 코린트식 오도는 여기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르테논 신전의 오도들도 도리아식 오도도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시대에 와서는 로마인들은 이제 그리스 신화라든가 그리스 건축을 모방을 했어요. 약간 물론 이제 자기 나름대로 로마식으로 이렇게 양식을 발전시켜 나갔지만은 그런 그리스 건축이라든가 그리스의 신화 이런 부분을 이제 핵심에 두고 발전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로마 건축에 있어서 혁명적인 구조물인데 이제 이런 식이 이제 조금씩 그리스의 양식이 있으면서 조금씩 이제 형태가 좀 바뀐 그런 상태가 되고, 그리고 이제 토스카나 또는 로만토리아 컴포지트 이런 이제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포럼은 이제 그리스의 아고라처럼 그 어떤 광장 그런 개념을 가진 형태의 건축 양식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럼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판테온 신전이 있습니다. 판테온 신전. 그래서 이 판테온 신전은 조금 보면은 판테온 신전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평면도는 원형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단면도인데 돔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돔 형식. 그리고 이제 그 판테온 신전의 그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부에 이렇게 원형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여기 아까 봤던 평면하고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가 되고요. 구멍의 크기는 직경이 약 27피트 정도 되는 구멍이 뚫려져 있어서 여기 이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판테온 신전에 대한 좀 상세한 내용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검색해서 이렇게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로마인들은 또 목욕을 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목욕의 유적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바실리카 내부, 그 다음에 극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의 개선문.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승리하고 들어올 때 개선문을 그래서 환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르 수도교는 이제 말 그대로 물이 이렇게 물을 끌어온 거죠. 아까 로마인들은 이제 굉장히 그 목욕을 좋아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리서 이렇게 물을 끌어오는 그런 수도교를 이제 만들었죠. 프랑스 림프에 있는 길이가 약 27m, 높이 49m,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사이판 작용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이판 이제 그런 과학적인 그걸 토대로 해서 수도기를 만든 상태에 여기 이제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고대 건축의 이집트 건축이라든가 서아시아, 그리스, 로마는 지금 봤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보충해서 이집트 건축 좀 보도록 합니다. 이집트 건축은 이제 이집트 통일 왕조가 세워진 BC 이제 때 의해서 이제 나일강 유역에 특히 이제 피라미드가 이제 가장 큰 건축 양식으로 이렇게 발달된
그런 문명이 되겠고, 건축 양식으로는 건축 구조 재료라든가 재료는 이제 기후에 매우 건조해서 목재가 이제 귀했으므로 자연 환경상 풍부한 흙, 돌 이런 게 이제 건축 구조 양식으로 재료로 쓰였고, 초기에는 갈대라든가 파피루스, 점토 이런 재료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일강 유역이 이제 풍부한 점토, 나일강 유역이 이제 그 범람을 하죠. 범람을 하면 이 피라미드들이 이렇게 있으면 범람을 하면 위에서 그 범람할 때 내려온 퇴적층, 그러니까 퇴적층이 이제 쌓여서 비옥한 그런 비옥한 땅이 됐다라고 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경작을 해서 정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기에는 이제 그 석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운반해 와서 피라미드도 이제 석재로 형성이 되어 있죠. 사용을 했습니다. 건축 형태는 이제 그 지붕은 평지붕이 이 형태를 띄었고, 그 다음에 수평선이라든가 열주라는 건 이제 기둥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쭉 평면이에요. 기둥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여기다 기둥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이런 형태가 이제 열주의 수직선, 경사벽의 평탄한 벽면에 의해서 구성된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각적으로 강렬하고 이상적인 형태, 장시 효과가 이제 햇볕을 받아들여서 사용됐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속조 가구식 기법이 이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건축으로서는 이제 분묘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있고, 요 앞전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뭐 쿠프왕의 피라미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 고대 건축물이 이집트 건축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암몬 신전, 스핑크스, 그다음에 오벨리스크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건축 양식이 되겠고, 특히 이제 오벨리스크 같은 경우는 황암부된 큰 탑으로 상형자가 이제 조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아시아는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발생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가 이제 이 앞전에도 3대 문명이 초기에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발달한 그런 건축 양식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아시리아 또는 뭐 신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이런 지역이 되겠고요. 건축 재료는 주로 예전에는 점토 이런 걸 이제 썼는데, 서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점토를 이제 햇볕에 말려서 소송 상태의 벽돌을 이제 이용했다는 거죠. 소송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햇볕에 옛날에는 굽지 않고 햇볕이 말려서 이렇게 썼는데, 불에 굽는 걸 소송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스팔트 접착제를 사용했다는 거가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위역에 있는 아스팔트를 이제 접착제로 사용했다. 그리고 이제 건축 구조는 조적식 구법 사용을 했고, 대표 건축 양식으로는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지난 시간에 봤던 지구라트라든가 이런
그리고 이제 신전들, 이런 바빌론, 궁전,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건축 양식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브라트가 이제 대표적인 서아시아 건축 양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리스하고 로마는 앞전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건축의 초기 기독교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양식인데, 로마네스크하고 고딕은 이제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조금만 살펴보는 걸로 하고, 초기 기독교 건축 양식에는 이제 바실리카 교회당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평면이에요. 특히 바실리카 교회당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측량을 양쪽 끝, 이게 이제 열주죠. 기둥이고, 여기도 기둥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측량에 해당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잔틴 건축에 있어서는 이제 하기야 소피아 성당이 유명하게 있습니다. 요건 이제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탈리 베니스에 있는 마르코 대성당. 그다음에 로마네스크 건축하고 고딕 건축은 지난 시간에 볼트라든가 이런 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볼트. 이게 또 볼트죠, 지금. 볼트. 장비, 리브 볼트. 장미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아치인데, 아치가 이제 위에서 하중을 받으면 이렇게 이제 수평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 수평력을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이제 무게가 있는 첨탑이나 이런 걸 써서 하중으로 눌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플라잉 버트레스가 되겠습니다. 플라잉 버트레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이제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고딕 건축에 있어서 좀 기억해야 될 게 I라고 네이브라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측량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제 네이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전 시간에 여러 그 고딕 또는 로마네스크 이런 양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조금 빠진 세라젠 건축에 대해서 그리고 초기 건축, 기독교 건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그 고대 건축하고 중세로 넘어올 때의 건축 양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역사 흐름을 살펴봤는데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초기 기독교 건축에 있어서는 이제 재료나 구조는 로마 건축 양식에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과 보의 가구식 구조, 기둥과 아치의 아케이드 구조 이런 형태를 이제 사용을 했다는 특징이 있고요. 기독교 건축의 발달에 있어서는 기독교 중심의 교회, 세례당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 건축의 발달이 되었고, 교회 건축 양식의 정립에 있어서는 바실리카 교회 건물을 이제 전용을 했다. 여기 이제 바실리카 평면도죠.
인명도, 투시도죠. 그 다음에 구조계획, 마찬가지로 이제, 그 열주, 좁은 간격 열주로 엔트플레처에 의한 가구식 구조를 이제 사용을 했고, 아치에 의한 아케이드 구조를 사용을 했다. 열주라는 것은 아까 이 기둥들의 그 나열이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이제 열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 건축 양식의 대표적인 그런 양식이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로마네스크는 업전에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고딕 양식도 넘어가도록 합니다. 세라젠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죠. 비잔틴의 건축 양식도 지난 시간에 좀 봤긴 했는데, 특징을 좀 보면 동양 양식과 서양 양식 혼합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고, 동서 교류가 활발했던 비잔틴 문화를 배경으로 그 동서의 건축 양식이 혼용된 그런 게 이제 비잔틴 건축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양의 사라젠 건축 양식의 영향을 받았고, 서양의 열주식 구조, 동양의 동조가 이제 혼용이 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 구조 재료로는 목재가 이제 귀한 지역이어서 벽돌, 콘크리트가 이제 주 재료였고, 석재를 부재료로 썼습니다. 그다음에 벽, 아치, 볼트, 돔 등은 이제 벽돌과 모르타를 사용해서 사용했고, 기둥 등은 이제 하중을 많이 받는 곳에서 석재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구조 양식은 아케이드, 로마의 영향으로 이제 아치라든가 볼트, 열주에 의해서 거기 이제 아케이드가 많이 사용이 되었고, 아케이드를 열주에서 아치의 중첩에 의해서 아치를 지지하는 기둥의 주두에 하중을 집중시키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주두의 사용, 아치의 그 집중에 의한 하중 집중을 구조적으로 보강하기 위해서 주두 위에 기둥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주두가 이렇게 있겠죠. 그 위에 이제 부주두를 넓은 판에 이제 여기 부주두를 둬서 위에서 내려온 하중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구조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펜너티브 돔, 여기 이제 펜너티브 돔이 되겠죠. 제가 사각형 평면 위에 원형 평면의 돔을 사서 조금 더 넓은 형태의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펜너티브 돔이 되겠습니다. 수건식 기법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각형 평면이 있으면 그 위에 돔을 얹을 때 이렇게 이제 날개를 하나씩 달아서 그 위에 이렇게 돔을 얹게 되면 간격이 더 커지죠. 그 아케이드 공간의 중간의 간격이, 그런 형태가 이제 펜너티브 돔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쓰여져 있고요. 대표적인 건축으로는 이제 집중형 평면 구성으로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됐고, 성 소피아 성당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런 성당들이 비잔틴 건축의 대표 건축 양식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온 거죠. 그 다음 이제 지난 시간에는 살펴보지 못했던 사라젠 건축을 좀 보도록 하죠. 그 사라센족 민족에 의해서 이제 발달된 그런 건축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은 좀 써놨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 건축 재료는 이제 소성 벽돌, 석재, 콘크리트가 이제 주 구조체로 사용이 됐고, 마감 재료는 이제 타일, 유약 타일이라든가 석재 판넬, 그다음 금속판, 테라코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 구조의 특징으로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라진 민족의 이제 독창적인 그런 전통 건축을 이제 사용하지는 못했고, 급속한 교세 확장과 영토 확장에 따른 정복 지역의 그 지역의 건축 양식을 그냥 수용해서 사용했다는 게 이제 건축 구조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비잔틴이라든가 페르시아의 건축 양식은 이제 많이 영향을 받게 됐고, 거기에 아치라든가 아케이드 국법이 이제 발달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금 첨탑 아치가 사용이 됐다는 게 특징이 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움구법의 발달이 됐고, 스칸시 구법,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조금 날개를 달아서 요 위에 이제 도움을 얹음으로 해서 이 공간의 길이가 조금 더 크게 넓게 확보하는 그런 펜던티브 아치 도움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 이제 비잔틴 건축 양식에 조금 전에 얘기한 펜던티브 도움 구법을 이제 이용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대표적인 건축 양식으로는 중동 지방의 사라센 건축이 있게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우마야드 시대에 있던 그런 비잔틴 건축을 이제 수용했고, 아바스 시대의 페르시아 건축 양식을 이제 사용했고, 실제로는 이제 그런 것을 토대로 이러한 이제 건축 양식이 사라센 건축 양식 대표적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슐레임 모스크라든가 이스파한 모스크 같은 건축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스페인의 사라센 건축 양식에 있어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사라센 건축 양식으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게 되는데, 많이 알려진 타지마할 문묘도 사라센 건축 양식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고, 사라센 건축 양식하고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근세나 신고전주의 이런 걸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이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과제물을 조금 보도록 합니다. 이 같은 이제 조리개 변화를 준 것을 이렇게 집어서 비교를 해놓은 그런
과제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 과제물, 초기의 과제물인 것 같은데 나름대로 조사는 했는데 좀 그림이 없네요. 좀 그림을 넣어서 해주면 더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초기 스펙트럼에 대한 과제인데 빛에 대한 정의, 파도 이런 것들 이제 잘 스터디를 했고, 그 다음에 빛의 스펙트럼, 선 연속 스펙트럼 해서 스펙트럼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례를 이제 무지개 스펙트럼에서 가시광선 나와 있는 걸 사례로 또 해놨네요. 마찬가지 잘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음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있나요? 그리고 이것도 봤나요?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네요. 다운로드를 하고 요거가 그건가요? 이것도 이제 예전에 초기에 냈던 과제물인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연속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흡수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한두 개만 더 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아웃포커싱 사진을 해놨네요. 조금 주변이 더 아웃포커싱이 되면 더 좋겠네요. 여기도 조금 됐긴 했는데 이어서 이렇게 보면 조리개에 이제 변화를 줘서 했는데 또 다운로드가 되면 아웃포커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찍어서 순서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제 근세 건축하고 또 여러분들 과제는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화 속의 건축 사진 이렇게 좀 제출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을 유튜브로 이렇게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그 구독을 좀 해주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동영상을 그 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 댓글을 달지만은 구독을 해줘야 조금 더 그 인원 파악이 되니까 구독을 좀 이렇게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